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소식이죠. 네, 광주와 전남에서 어제 하루 15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가 91명, 전남이 59명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4,126명으로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라 우리 지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도 이 집단 감염이 빨리 잡혀야 될 텐데 네.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먼저 광주 북구 소재 유치원에서 그 원아와 가족들 1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구 소재 어린이집에서도 10명의 추가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남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는 13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전남은 어제 14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고루 나왔는데요. 특히 목포에서만 어제 하루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종합병원, 취약시설, 취업 전 검사 등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됐습니다. 요즘 정말 거의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거리 두기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백신 접종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사법부에서 스터디 카페 또 독서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법원의 이 집행 정지 판결 내용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방역 패스 적용으로 백신 미접종자들의 학습권이 제한이 돼서 교육의 자유, 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는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건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도 했고요. 또 현재 백신 접종자들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서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네, 시민분들이 굉장히 좀 뭔가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렇다면 정부는 법원의 판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네, 정부는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면서 해당 업장들의 실내 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장 내에서 띄어앉기를 시행하겠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백신 접종 성실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미접종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진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의 조금 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제11호 옛 적십자병원이 활용과 원형 보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적십자병원의 정밀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 평가 결과 기존 시설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광주시와 5.18 기념사업회는 보강 후 활용안과 원형 보존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적십자병원의 정밀 진단 결과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먼저 이 본관과 별관, 창고, 영안실 등은 안전등급 D등급 그리고 기아보호소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D등급 미흡은 주요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고요. 2등급 불량은 심각한 주요 결함으로 인해 사용을 즉각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2등급이 나온 기아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2등급 기아 보호소는 지금 철거가 확정이 됐고요. 또 별관은 D등급이 나오긴 했지만 보수 보강을 해도 내진 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철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본관인데요. D등급을 받은 만큼 내진 성능을 보강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 보강 작업에서 개축 및 일부 철거를 해야 해서 결국 원형 보존이라는 대의가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와 5.18 단체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자, 본관에 대한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현재 두 가지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형 보존을 골자로 하는 일환은 이 보수 보강이 가능한 부분만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해서 향후 사용 가능하게 하고 보수 보강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용 금지를 해서 원형 보존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본관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 가능해지는 거고요. 전면적인 보수 보강을 골자로 하는 이안의 경우 향후 적십자병원의 전체 사용이 가능해지기
있긴 하지만 원형 훼손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4월께 나올 5.18 기념사업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옛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5.18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 유산이기도 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대안이 있다면 조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문화가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문화가 소식이 마지막 뉴스입니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서 이민년 호랑이 띠 해를 맞아 50인 작가의 초대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50명의 작가가 호랑이를 주제로 단청 그림, 목공예, 섬유공예, 자수, 펠트, 천연염색, 한국화 등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나주 다시면에 위치해 있고요. 이번 초대전은 다음 달 5일까지 열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보물선을 깨우다 아시아 해양 실크로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발견된 14세기 난파선과 해저 유물 등을 3차원 입체 자료로 관람하고 체험하는 전시인데요. 문화창조원 복합 2관에서 이번 달 16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회화 작가 조세트 메르시에가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광주에서 엽니다. 광주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조우하는 프로방스로의 동화적 시간들이란 주제고요. 작가가 지난 50여 년 동안 인생, 자연, 예술에 대해 그려온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네. 호랑이 그림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 호랑이가 아니라 정말 코알라같이 귀여운 우리 유익남 소식 전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